주얼리 산업은 이제 종로에 한 5인 미만 내지 뭐 10인 전후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종로 모든 그 주얼리 매장들 그 위에 쪽으로 다 공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7, 800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픈데 쉴 수 없었던 사례들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얼리 하면 일단 보석, 그다음에 금, 네, 화려하고 되게 멋진 전문직 같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면 입에 메달 항상 물잖아요. 그거 막 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모든 게 화공약품이랑 뭐 분진과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주얼리 동들 일하는 환경에 보통 화공약품이나 분진, 그다음에 절단 위험도 좀 있고요. 이 사례 중에 제가 두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 손가락 절단되신 분 일하면서. 그래서 아프면 쉴 수 없었던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보게 된 거죠. 산재 처리는 되셨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 손가락이 절단돼서 병원에 왔고, 수술을 했고, 사장이 왔다. 와서 병원비 내주고, 자기는 일을 하고 싶고, 치료하고 싶은데, 그냥 사람이 부족하니 저절로 그 회사를 떠나가는 수순이 됐다. 그럼 그 후에 치료나 뭐 아니면은 생활비나 어떻게 하셨냐?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도 이 주얼리 산업에서 24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 분을 만났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단 문제로 해서부터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화공약품 분진에 대한 이 건강의 위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아프면 쉴 수 있을까 했는데 작년에 KBS 창에서 이 직업성 암에 관련해서 주얼리 노동자가 함께 나왔었는데요. 그 익산에서 보석을 가공하던 노동자들이 이미 1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진폐증으로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폐증 이름은 알지만 요즘에는 진폐증 환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그런 것도 옛날 과거에 탄광 주변에 있던 병원들. 그만큼 이제 찾아보기 현대사회에 힘든 질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과연 종로는 안전할까? 종로는 안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 녹색병원과 14분을 임시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벌써 한 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오셨고, 폐기 종이 3분 나오셨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분은 이제 이미 일반인에 비해서 30% 이하의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건 산재 들어가셔라 했는데 그분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산재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주얼리 산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법지대란 표현을 쓰는데요, 항상. 본인이 지금 40년을 일했는데 사대보험을 들어간 게 최근 2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임금도 이때까지 현금으로 받아왔고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없고 나의 재증을 증빙할 수 없기에 산재보험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다. 네, 이 이후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일단 무법지대의 형태로 아직도 2022년에 주얼리 노동자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아파서 전화를 못할 정도로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쉰다는 상상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연차휴가 이제 대체가 불가해져서 5인 이상인 경우는 존재는 하는 법이지만 사실 늘 법이란 건 존재하지만 적용되지 않은 무법지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네. 저희가 2022년 주얼리 투쟁의 큰 머리가 건강검진 실시하라입니다. 자연스럽게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테일이 다들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저는 좀 억지로 좀 그 영화를 피했습니다. 사실 피했던 이유가 지금 투쟁을 시작하니까 또 더 왠지 알았고요. IPTV에 테일이가 나왔는데 애들이 지금 9살, 10살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기에는 신작 만화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자고. 해서 틀었죠. 틀었는데 좀 또 살짝 울컥하는데 보기 싫었던 이유가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그 내용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눈물이 덴젤 열사의 뭐 그런 이야기보단 내가 지금 겪은 현실에 짜증과 분노가 좀 있었어요.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평화시장 안에서 70년에 건강검진 실시하라. 환풍기를 설치해라. 이게 그때 딱 요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투쟁을 잡으면서 건강검진 실시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종로에 그 사거리에 나가서 노동절날 쉽다란 투쟁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2022전에
그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진폐증 환자들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종로는 진짜 안전한가부터 해서 저희가 유해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매년 특수건강검진이 의무 대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7,800개가 모여 있다면 그 안에 사업주도 7,800명 이상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투쟁을 시작했을 때 다행히 조합원이 있는 단체 협약을 맺은 사업장들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극히 0.01%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제조업협회에 가입된 구성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개 사업주 정도가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과연 그 특수건강검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봤더니 한 2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협회에 가입된 사업장부터 강제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투쟁의 목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계속 근로기준법은 존재하지만 항상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 건강검진은 누구나 받아야 될 의무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위험한 물질을 다룰수록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업주가 7,800명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대응이 오더라고요. 어제 하나 주얼리 업계의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주얼리 노동자들이 보는 신문, 사업주들이 보는 신문, 사업주들의 그 비용으로 운영되는 그런 신문 나왔는데, 생각보다 걱정할 거 아니다. 안전장치만 잘 설치하고 잘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게 계속 나와서요. 향후에 이 문제는 어쨌든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이고, 이 노동청을 상대로도 투쟁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